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주가는 2년 반 동안 꾸준하게 올라줬고요. 그 결과 6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33,000원까지 이제 고점을 형성을 했고요. 자, 다만 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의 부담이 생기면서 최근에 차익 매물이 다시 한번 크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벌써 2만 원 중반대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다시 한번 반등 여력이 있을지 분석을 통한 향후 주가의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이제 대응이 중요하겠는데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의 대응,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또 기회 관점으로 신규로 줍줍할 수 있는 상황일지 다양한 관점에서의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거의 비슷한 스탠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 약해진 모습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신용 잔고율 보시겠습니다. 현재 1.1% 기록하고 있고요. 과거 대비 거의 동일한 수치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괜찮아 보이고요. 이어서 공매도 현황입니다. 최근에 공매도 비중은 일단 뭐 한 자릿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낮은 건 아니지만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대차 잔고도 꾸준하게 내려온 결과 현재 바닥권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공매도 관련해서 전혀 걱정할 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매출부터 보겠습니다. 6조 8천, 6조 6천, 5조 9천까지 떨어지면서 우하향했고요. 반등 성공했던 재작년 8조 한 번에 크게 뜁니다. 그리고 작년에 10조, 올해는 10조 7천까지, 내년 후년도 전망 괜찮습니다. 12조, 13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파른 성장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과거 적자가 깊었으나 이제 조금씩 개선이 됐고, 재작년에 흑자 전환 성공 이후에 2천에서 5천, 8,700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1조 4천, 1조 8천 상승폭을 조금씩 더 키워갈 전망입니다. 전망 괜찮죠? 자, 단기 순이익도 마찬가지 스탠스 빠른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내년 후년도 괜찮습니다. 자,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3분기에는 1200에서 2300으로 2배 올랐고요. 자, 4분기 1700에서 3000 마찬가지, 1분기 1200에서 3300 거의 뭐 3배 근처까지. 자, 2분기에는 2000에서 4000 근처 마찬가지 2배.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거의 2배 혹은 3배씩 올라가고 있는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연간 기준으로 봐도 분기별로 봐도 실적은 굉장히 탄탄하고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 살짝 높았습니다. 350까지 올랐었고요. 이제 올해부터 확실히 좀 떨어지는 분위기입니다. 200 중후반대까지 내려왔고 내년 후년 가면서 점차적으로 더 안정이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부채 걱정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ROE 보겠습니다. ROE 과거에 볼 거 없죠. 계속 마이너스. 일단 개선되면서 작년에 플러스 전환, 올해는 16, 굉장히 큰 폭으로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성 개선은 올해가 좀 굉장히 크게 됐습니다. 내년 후년도 계속 올라갈 전망이라서 두 자릿수는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돈 잘 벌고 있습니다. 수익성 좋습니다. 자, EPS도 마찬가지로 꾸준한 가파른 상승 좋고요. 자, 배당금 이제 올해 처음으로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150원 예상치 나오고 있고요.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 0.61% 정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당은 좀 소소하다는 거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PER 33.49배, PBR은 4.15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지금도 여전히 약간의 고평가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가 많이 떨어질 만큼 많이 고평가는 아니에요. 살짝 비싼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주 소식이 있었죠. 최근 아시아 지역 선주로부터 컨테이너선 7척을 1조 9,200억 원 정도에 수주했다고 지난 20일 공시가 떴습니다. 수주 선박은 29년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할 예정이고요. 동사는 이번 계약으로 올해 들어서 총 약 10조 정도의 수주고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목표치의 70.4%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상선 부문에서 양질의 이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하고 있어서 수익성 중심의 수주 전략이 지속되고 있고, 연내에 계획된 FLNG 계약을 완료하게 되면 올해 수주 목표 달성은 무난하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고요.
자, 이어서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해양 조선 전시회 코마린 2025에서 삼성중공업은 자율 항해 시스템인 SAS가 일본 선급으로부터 TQ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박 건조를 넘어서 디지털 선박 그리고 스마트십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이런 시도로 평가받고 있고요. 또한 최근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서 미국 조선업체 및 설계업체 DSEC와 전략적 파트너십까지 체결을 했다는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움직임은 삼성중공업이 전통적인 조선 강자란 위상을 유지하면서도 친환경 스마트 선박과 해외 시장 확대를 통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노리는 거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도 괜찮았고요. 자, 이어서 삼성중공업은 미국 연료전지 스타트업 아모지와 암모니아 파워팩의 국내 제조 및 생산을 위한 전략적 협력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약으로 최소 3년간 아모지 제품의 국내 독점, 위탁 생산 권한을 확보하고요. 선박용, 육상용 시스템 양산에 협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는 거제 조선소 내 실증 설비를 연말까지 확충하고요. 내년부터 위탁 생산을 본격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협력은 동사가 친환경 연료 기술 생태계 구축과 더불어 차세대 암모니아 기반 발전 기술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는 이런 중요한 이슈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이슈가 있었는데 조금 아쉬운 점 말씀드릴게요. 이제 지난 26일 협력업체 소속 외국인 근로자 3명이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사임 권고를 받았다는 이런 강요받았다는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들은 273 비자로 입국하며 약 1,000만 원을 부담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해고에 가깝다는 노조의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식비 공제, 임금 체불, 옐로카드, 레드카드 경고 방식 등 이런 차별적 처우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성중공업은 현재 사실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만 밝혀서 기업 이미지라든지 인권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에 엄청난 큰 충격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좀 이런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훼손될 수가 있는 이슈가 떴습니다. 자, 최근의 이슈는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여전히 약간은 좀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갔을 때 다시 한번 기회를 잡을 수는 있는데 조금 더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더 내려올지는 좀 미지수긴 합니다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떨어지면 오케이 들어가는 거고 안 떨어지면 그냥 다른 종목 보는 거고 이렇게 보시는 스탠스가 좋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이 종목을 산다 하시면은 한 2만 원 초반대까지는 좀 내려와 줘야지 다시 한번 기회로 줍줍할 수 있는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은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렇게 추천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떨어지게 되면 오케이, 안 떨어지면 그냥 다른 종목 신규로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전략입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겠습니다. 자, 현재 목표가 29,000원 제시하겠습니다. 이 정도 되겠죠? 29,000원까지 한번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많이는 못 드려요. 이미 지금 6배가 넘게 뛴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좀 내려오긴 했지만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향후에 전망도 나쁘지 않아요. 전망 나쁘지 않지만 어쨌든 좀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 되겠고 일단은 조금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29,000원 일단 제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지금 꾸준하게 보유해 나가시다가 29,000원까지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익절은 언제부터 하냐? 자, 제가 봤을 때 익절은 지금부터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아직은 그래도 익절 구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반 이상은 좀 팔아주시고 나머지 절반 비중 29,000원까지 마저 노려보는 전략 유효하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의 대응 전략입니다. 오늘은 라인 제시 안 하겠습니다. 이 라인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 주가 29,000원 언더로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계신 분들 혹시라도 계신다면 29,000원 밑으로 가능한 데까지 최대한 내려주시고 보유하시다가 탈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히 말씀드릴 건 없겠고 다만 여러분들 평단이 29,000원 밑에 이미 위치가 되신 분들은 굳이 물탈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평단 관리 얼마 안 되고 비중만 늘어나기 때문에 물타면 오히려 손해다. 자, 그냥 보유만 하시다가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주가 올라오면. 자, 오늘 전략 여기까지고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